자,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두 명의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 자, 한 분은 이제 지한 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시찬이의 주인 되는 박지한이라고 합니다. 네, 제 주인님이시고요. 재화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편의점 맥주 월드컵을 하면 할 건데 약간 좀 이번 영상은 재미보다는 좀 정보 전달 위주로 왜냐면 저희 세 명이 다 맥주 짬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음, 약간 누구한테 가서 아는 척을 할 만한 그런 정보 위주들로 전달해 줄 거니까요. 편안하게 뭐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혹시 지한 씨는 맥주에 대한 그런 이력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맥주를 처음 먹어본 게 네. 이제 보통 한 12살쯤에 처음 먹잖아요, 맥주를. 그쵸. 근데 어,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먹었어요. 보통은 보리차인 줄 알고 먹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차를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이제 생수만 계속 먹다가 이제 고학년쯤 되면 부모님께서 몸 건강을 좀 챙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리차를 끓여주시는데 저 이제 그때 이제 맥주를 보리차인 줄 알고 먹은 척을 하면서 맥주를 또 처음 먹어봤어요. 음, 그때 먹었던 맥주가 뭐죠? 그때는 이제 어, 보리차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기억은 안 아, 나는데. 너무 옛날이 한 20년 전이기 네네. 때문에. 네, 보리차였을 네. 수도 있어요. 진짜 보리차. 칵스. 네, 칵스. 네, 칵스일 수도 있다. 재화 씨는 그러면 맥력이 얼마나 되시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음, 그냥 성인 되기 전부터 많이 먹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집에서 많이 먹어봐가지고 한 거의 5, 6년은 먹지 않았나. 아, 5, 6년? 네, 그래도 괜찮네요.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니까 음, 이제 좀 허용할 만한 범위 내에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알바 경력 13년. 그래서 웬만한 맥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맥주는 다 꿰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맥주 스타일은 약간 좀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의 맥주를 원래는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묵직하고 그 보리향 나는 진짜 찐 맥주. 약간 그런 게 좀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맥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맥주를 그리고 좋아한다. 저희 셋 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진 페로니 대 블루문. 자, 이거를 흔히 이제 지읒 비읒 대전이라고 하죠. 둘 다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만 한번 읽어볼게요. 페로니 이탈리아 맥주고 고소하고 뒷맛이 씁쓸한 옥수수 부감을 라거. 보통 이제 라거에 옥수수는 많이 들어가죠. 현재는 밀러에 인수됐다고 하고 또 블루문을 보면 이제 미국 술이고 벨기에식 밀맥주 스타일. 고수 씨앗과 오렌지 껍질 첨가. 블랑보다는 약간 더 묵직한 느낌.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려면 굳이 비교한다 하면은 이제 밀러 느낌이냐, 블랑 느낌이냐.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이 둘 중에? 근데 생각보다 블루문은요 좀 네. 유명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몇 년 전이었더라? 그 창모라고 그 래퍼가 있는데, 창모. 네네. 이제 그 사람이 이 맥주의 CM송을 이제 앨범에다가 타이틀곡으로 냈었거든요. 디지털 싱글을. 뭐,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효린이랑 해가지고 이제 블루문이라는 곡이 음, 있었는데 그 곡이 아마 이 맥주의 CM송이었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서 제가 찾아서 먹었거든요, 이 맥주를. 네.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한 번, 두 번 먹기에는 괜찮은 정도? 아, 왜냐하면 이제 저, 일단 오렌지 사진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있는 거 보니까 오렌지 향이 많이 나 보여서 네, 향이 좀 네.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음, 예, 애초에 밀맥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약간 이제 에일이죠. 호가든류잖아요, 약간. 네네. 아, 혹시 에일과 라거의 차이점을 혹시 모르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 발효라고 해서 저온에서 발효된 이제 맥주를 뜻하고 좀 더 깔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아는 깔끔한 맥주들이 거의 다 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일은 이제 상면 발효, 실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일이 라거보다는 역사는 좀 더 길어요. 근데 이제 에일의 특징은 좀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이제 향을 보통 첨가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왼쪽 페로니는 라거, 오른쪽은 에일입니다. 저는 에일을 좋아하지만 네, 이 뭔가 첨가된 에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실 에일이랑 라거는 그 청량함과 그 묵직함의 반비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분류잖아요. 네. 맛으로 따지자면. 저는 에일을 좋아하지만 저런 에일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안 음, 먹어본 페로니로 하겠습니다. 에일 중에서도 이제 약간 요런 오렌지 들어가고 그렇죠. 약간 이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요? 잡기술을 펼치는 거죠. 그쵸, 괜히 약간 강해 보이려고. 재화 씨는 저도 어떠시죠? 네, 얘기해도 되나요? 아우, 당연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아예 맥주 취향이 라거 쪽에 가깝기는 해요. 음, 일단 저 그래도 제가 조금 나름대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맥주가 밀러가 있는데 사실 어, 이거 두 개 다 안 먹어봤지만 그 밀러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저도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밀러의 선택을 받은 페로니로 가겠습니다. 두 분이 이걸 찍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과반이 선호한 그 맥주가 통과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타이거 대 카스. 일단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동남아권의 대표 맥주인데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타이거 뭐 레몬, 자몽 뭐 이렇게 해서 알코올 도수 막 2도, 3도 이렇게 해서 막 여성분들도 이렇게 막 부담 없이 다 이렇게 음료수처럼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 대신 마셔도 무방할 정도로 목 넘김이 좋다. 제가 타이거를 싱가포르에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때 완전 밤에 야시장에 제가 한 12시 정도? 자정 정도에 이제 야시장에서 이제 뭐 꼬치 요리 같은 거랑 이제 타이거랑 같이 먹었는데 와 근데 진짜 그때 진짜 너무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냥 그 꿀떡꿀떡 넘기는 게 너무 시원하고 또 이제 기름진 음식이랑도 너무 잘 맞아서 전 타이거를 일단 굉장히 선호하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타이거라는 맥주는 그 예거 같은 경우도 네네. 편의점에 그 예거 라들러라고 해가지고 리큐르 종류를 파는 게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타이거도 아마 라들러류를 이제 한국에 들여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맥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달콤한 혹은 뭐 맥주 알코올 향이 너무 많이 나는 걸 못 드시는 분을 위해 이게 가지고 약간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라들러로도. 네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음, 맥주인 거죠. 그쵸. 좀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저도 살짝 타이거가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맥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수입이 되니까 편의점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예 입문하는 용도로 저는 타이거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의 대표 맥주죠. 아마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고, 제가 편의점 알바를 13년 해본 결과, 카스가 하루에 24캔 이상 안 팔린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이게 사실 그 한 2년쯤 전에 네. 이 영국 쪽에서 이 편의점 맥주 월드컵 이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2년 전 영국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그때, 전이네. 네. 네 그렇죠. 그 편의점 맥주 월드컵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 자꾸 막 그 유명 뭐 셀럽들이나 음, 되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하는 걸 되게 막 다른 사람도 언급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막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고든 램지 씨가 이 어, 1위로 뽑았던 게 이제 카스. 그래서 이제 카스 쪽에 아, 이제 맞다. CFJ가 어, 들어와가지고, 어, 그래서 한국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카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한국어로 이제 이모 이거 한 병 더요, 이런 광고를 찍으셨었죠. 막 시장 와서 막 마약김밥 먹고. 네네네. 그, 그리고 그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네네. 그만큼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좀 알아주는 맥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는 이거 뭐지? 왜냐면 그들도 안 먹어본 이런 스타일의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네, 외국 맥주랑 우리나라 맥주를 같이 놓으면은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 맥주를 잘 안 먹죠. 그래서 어차피 카스는 이번에 이제 카스를 선택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 다른 유명 외국의 강세들을 만나면 어차피 꺾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일단 싼 저는 맛에 먹는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네, 필라이트가 나오기 관 전까지만 해도 관세가 안 정말 붙어가지고. 가성비가 좋은
이제 맥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이제 모든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맥주가 다 이제 4캔만 원에서 5캔만 원을 하기 때문에 요즘엔 또 그거에 대한 경쟁력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주가 사실 섞여서 나와야 돼요. 가스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맥을 먹을 때 보통 이제 카스랑 참이슬을 많이 섞으시죠. 그렇죠. 이게 그 사실 술을 많이 팔려면은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주가 한 병에 소주잔을 7잔이 나오는 이유. 7이 소수라서 네. 이제 7 이하의 숫자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막 마케팅 전략 막 이런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제가 있구나. 이제 카스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면은 네. 이 카스라는 이 품종을 없앨 거예요. 없애고 캬 소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맥을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아, 뒤에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20, 30,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주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마시는 소주 비율이 다르단 어, 말이에요. 그 아니, 소맥에.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럼 이제 소맥을 저희도 판다? 이제 셋이서 이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각자 다른 걸 하나씩 시킨다고요. 그러면 남는 술도 많아지고 업장 입장에서는 세 명이 와서 세 병을 무조건 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저는 타이거로 네.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재화 씨는 그러면 무조건 닥타 저 이건가요? 네. 닭 타이거까지는 아닌데 살짝 음식이랑 무슨 음식이랑 먹든 타이거가 조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 타이거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그 웬만해선 이제 국뽕을 좀 주입하려고 하지만 사실 카스는 이제 소맥의 소맥을 만드는 용도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 올릴게요. 하얼빈 대 이제 기린이죠. 하얼빈 같은 경우엔 이제 편의점에 한 번인가 들어온 적 있던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만큼 칭따오와 설화에 밀린 찐따 맥주라고 돼 있는데 뭐 이 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하얼빈 지방이 이제 약간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제 약간 주둔하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하얼빈도 시원한 곳이죠. 예, 좀 약간 그 국뽕의 여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상대가 기린이기 때문에 일단 기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일본 맥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기린 또는 뭐 산토리 이 정도인데 기린 이치방 시보리잖아요. 그래서 그 첫 한 방울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효모를 낸다는 약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일단 진하고 그 보리 향이 그 맥주 특유의 그 메가라고 그러나요? 메가 향이 되게 진하게 나서 저는 그게 되게 요즘에는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그 하얼빈이라는 맥주는 네네. 저는 하얼빈 사실 몇 번 먹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러니까 보기 힘든 술이 귀한 술이고 또 보기 힘든 술이 더 이제 베일에 쌓여서 뭔가 좀 더 프리미엄한 맛이 나지 않나.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하얼빈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급 중화 요리집이나 그쵸. 보통 약간 그런 어, 진짜 찐 중국집 있죠. 아니면 진짜 중국 요리 많이 양꼬치, 파는. 네. 양고기 이런 데 그런 파는 데서 데서는 많이 이제 팔 것 같은데. 칭따오를 안 음. 두고 하얼빈만 두는 것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하얼빈은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식사하면서 먹는 카스라든가 아니면 테라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량한 느낌은 아니고 칭따오보다도 그럼 더 묵직하겠네요. 네 그럼요. 칭따오는 음. 사실 엄청 청량한 느낌인 네, 거죠. 그거에 비하면. 아예 반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먹게 맞아요. 되면. 근데 이게 그래서 안 먹어본 거에 대한 약간 호기심? 저는 그것 때문에 하얼빈이 더 끌리는 것도 있어요. 저 맛있어 보이네, 갑자기. 네. 케이스에 저 초록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음. 그쵸. 초록색 맥주가 많이 없죠. 그 기린 소주의 색깔이랑 같은 겹치기 때문에. 기린 같은 경우는 저는 기린을 먹어보는 봤는데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음. 평범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재화 씨는요? 저도 사실 하얼빈은 아직 안 먹어봤고 기린만 한 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사실 크게 기억은 안 나요. 이게
그래도 제가 하얼빈을 한 번쯤은 접해보고 싶어서 이제 옛날에 찾아봤던 거에 의하면 일단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맥주 회사가 이 하얼빈이라는 회사였고, 아,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 1900년이라고 적혀 맥주가 있네. 네. 솔직히 그 인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래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어차피 먹어본 기린을 선택해야 되지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맥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그 중국집 음, 가서 뭐 양꼬치 시키든 뭐 꿔바로드 시키든 해가지고 해서 먹어보고 싶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다 대학 입시를 다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인데 전 하얼빈이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하얼빈이란 지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네, 사실 저 그럼 혹시 그 우한 맥주가 있으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우한 맥주가 있으면은 네, 그걸로 뚝배기 깨져야죠. 알겠습니다. 맥주병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얼빈 올리겠습니다. 저도 기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궁금하게 이 약간 그 약간 좀 매혹하는 그런 게 있네요. 하얼빈을 올리겠습니다. 자, 크로넨버그 대 구스 아일랜드. 일단 크로넨버그는 이제 블랑으로 많이 유명하죠. 블랑 1664 막 이렇게도 부르는데 고수씨앗, 시트러스 함, 오렌지 껍질이 첨가된 밀맥주이다. 밀맥주는 에일이라고 했습니다. 호불호 엄청 갈린다. 가볍고 시트러스한 밀맥주의 선두주자다. 정말 이게 저희 친누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뭔가 그 바나나 향이 나는 걸로 좀 유명하죠. 달달한 향. 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딱 그런 이제 에일, 전형적인 에일이고 오른쪽 보면 이제 구스 아일랜드. 적당히 씁쓸한 IPA와 밀맥주가 편의점에 상륙했다. 가볍지만 호의 쓴맛을 강조시켜 미국식 에일의 맛을 잘 이끌어냈다. 근데 구스 아일랜드는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먹어봤을 때, 이게 뭐야? 약간 이랬어요. 왜냐, IPA를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때. IPA가 뭐냐면, 인디안 이제 페일 에일인데, 뭔가 이게 쓴맛이 좀 약간, 그 맥주에서 오는 그런 전통적인 쓴맛이 아니라, 약간 좀 다른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IPA에서 오는 그런, 뭔가 특이한 쓴맛? 기분 좋은 맛은 아니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는 선입견이 조금은 있습니다. 살짝 깻잎의 쓴맛 좀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좀 그 쓴맛의 그 재질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건 좀 그냥 써요. 네, 원래 IPA주가 좀 쓴맛이 그쵸? 이게 수제 맥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쓴맛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뭔가 향을 첨가하지 않는 이상 얘는 향을 첨가하지 않은 거긴 하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약간 흑맥주류들은 네네 부드러운 쓴맛이 있는데 네. 저건 그 쓴맛이랑 조금 그 느낌이 다르긴 하죠. 음 그래서 약간 극과 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크로넨버그 같은 경우는 너무 달고 구스 아일랜드는 너무 쓰고 근데 너무 쓴 거 괜찮아. 근데 이 IPA의 쓴맛은 저는 아직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블랑을 안 먹어요. 네. 왜죠? 저 저는 저런 향이 나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딱 호불호 엄청 갈린다고 딱 되어 있네요. 네네네. 저 불호입니다, 저는. 완전 사실 구스 불호시고. 아일랜드류도 네. 구스 아일랜드 IPA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IPA에 비해서 향이 조금 첨가가 돼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게 근데 이것도 바리에이션이 조금 있어요. 아, 이 두 그래요?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음. 저는 구스 아일랜드의 그 특유한 맛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그때 사실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분 이거는 나쁜 맛이었어요. 저는 딱 접했을 저는 때. 저는 둘 다 안 먹기 때문에 기권표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 그 거위에 그 뭔가 현혹돼가지고 먹었던 건데 저는 이걸 먹은 이후로 이제 거위를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좀 약간 배신감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맛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적응 안 되는 그 약간 이질적인 쓴맛이 나가지고 재화 씨는요?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두 종류 둘 다 제가 아예 안 먹어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을 것 같은 종류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먹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먹을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근데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저는 맥주에 단맛이 들어가봤자 어쨌든 맥주 맛이 더 강하게 나는 게 진짜 맥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차라리 조금 단맛을 강조해서 맥주의 맛을 희석시키는 쪽보다는 구스 아일랜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음, 구스 아일랜드 쪽이시고. 근데 네. 저는 굳이 따지면 사실 블랑이긴 합니다. 저 약간 아기 입맛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싫진 않거든요. 물론 막 땡기지도 않아요. 근데 딱 먹었을 때 싫진 않아서 저는 블랑이긴 해서 기권표를 하셨던 박지한 씨께서 다시 이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 둘은요 2차전에 넘어가면은 죽어요. 맞아요. 16강에서 네, 떨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조니찬 맞습니다. 씨가 저 가운데를 잘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선택되는지. 잠시만요. 아, 여기 맞나요? 여기? 네, 좋습니다. 네네네. 아, 구스 아, 아일랜드 축하드립니다. 자, 기네스 대 코로나. 아, 자, 일단 어, 기네스는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긴 하지만 저 대체적으로 호가 좀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달콤 쌉싸름한 흑맥주의 절대 강자라고 적혀 있고, 코로나는 이제 어, 편의점에서 먹기보다는 사실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은 이렇게 라임이나 레몬 같은 걸 끼워주죠. 좀 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청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는 타이거랑 비슷한 그런 재질이에요.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코로나가 이번에 그 발발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만우절인가 이때쯤에 이 코로나 그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음, 그 회사 이름을 이걸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 아, 농담도 막 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코로나 맥주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은근히 좀 음, 있죠. 카프리가 조금 맞습니다. 더 유명한 편이죠. 그쵸, 카프리는 한국 거고 이제 코로나는 멕시코 건데. 카프리나 그 뭐죠? 그 크루저 이런 것들 좀 더 좋아하죠. 음, 이제 병맥주를 별로 안 즐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들고 마시는 걸 좀 생소해 하잖아요. 네, 보통 따라서 가성비가 먹지. 좀 떨어진다는 인식도 있고, 그 맞아요, 버릴 맞아요. 곳이 마땅치도 않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캔 맥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음, 근데 저는 이 매치업은 진짜 그냥 엄청 되게 서로가 대표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기네스는 그 진짜 부드럽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흑맥주 특유의 쓴맛. 그러니까 쓴데 그 약간 탄맛, 부드럽게 쓴. 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런 그 커피랑 비슷한 커피, 네, 느낌이라고 해야 맞아요.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데미지가 10이라고 치면은 네. 이제 10초 동안 일씩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API, IPA, IPA, 구스 아일랜드. 네, IPA 같은 녀석들은 앞에 한 5 정도를 친 다음에 뒤에 1111 이렇게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은은한 씁쓸함. 저는 저 그 음, 커피의 향이랑 되게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네. 커피의 그 부드러운 씁쓸함, 아메리카노가 가지고 있는. 그쵸. 그렇게들 보통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네스 같은 경우는 캔 안에 이제 그 볼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하죠. 맞아요. 하얀 색깔 이제 플라스틱 맞아요. 볼이 들어가 있죠. 그 이제 그 이산화탄소 볼이었나? 네, 그게 그 거품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들었었어요. 그렇지. 기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네,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 기네스 같은 경우는 반 정도를 기네스 전용 잔에 따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은 상태로 캔에다가 네. 그 3분의 1을 그 볼이랑 같이 흔들어서 그 잔에 따라 넣었던 기네스의 위쪽 거품이 빠질 때쯤에 위에다가 이렇게 슥 얹어주면은 그게 거품이 볼륨이 엄청 좋아요. 음, 그래서 사실 기네스는 캔으로 먹는 맥주가 아닙니다. 저는 기네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네, 무조건 기네스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일단 커피를 일단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기네스를 처음 먹었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게,
이게 맥주인가? 이게 뭐지? 그리고 오히려 밍밍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약간 맥주 특유의 그 바디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이씨 뭐야 하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그래도 약간 그 특유의 그 기네스의 향이 그걸 뭔가 커버하는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네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 이제 냉장고에다가 캔 맥주를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장갑을 끼고 많이 하는데 바쁘면은 그냥 장갑 낄 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도 하고 뭐 냉장고에 맥주 채워놓고 과자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장갑 안 끼고 하고 있었는데 기네스를 딱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네스 캔이 그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맥주 캔들이 사실 많긴 한데 그래서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재수없게 기네스가 떨어질 때 그 꼭지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터져서 거기서 그냥 폭발했습니다. 기네스가 맥주가 거기서 진짜 거의 폭발해서 편의점 전체 맥주가 심지어 이게 그냥 맥주도 아니고 흑맥주지 않겠습니까? 다 튀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닦기만 했거든요. 뭐 채워넣는 것도 중단하고 청소만 계속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기네스 막 그 냄새 계속 나고 편의점에서 그래서 기네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자기 본인의 일화 때문에. 이게 그 재질이 매트한 재질이라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떨어뜨리면은 다른 맥주에 비해서 그 후처리가 상당히 불편하다. 근데 기네스가 어 탄산이 없어가지고 네, 탄산이 거의 안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바디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아, 그것 아까 때문이죠. 시찬 씨가 말씀하시는 바디감은 맥주 특유의 바디감은 이제 라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기네스가 바디감이 엄청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그런 거를 바디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볼륨. 뭘 꽉 채우는 느낌? 입을?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저 거품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 때문에 생기는 거품이 아니라 네. 약간 그런 볼륨 향이 있는 거품처럼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크리미한 느낌이 있죠. 그쵸, 그쵸. 기네스의 거품은. 네. 저는 그래서 흑맥주류를 되게 좋아해요. 음, 재화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저도 흑맥주가 제가 사실은 에일 종류를 진짜 아예 안 먹는데 네. 저 흑맥주로 대표되는 기네스가 제가 유일하게 먹는 에일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아, 그 기네스도 있고 사실 코젤 이렇게 약간 또 있고 뭐 네, 이제 파울라노 둔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선 기네스만 드시는 거예요? 네, 거의 아, 그 기네스만 정도로. 먹을 정도. 다른 것도 다 먹어봤는데 취향 이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게 기네스가 근데 진짜로 기네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느낀 게 그 기네스 빵을 이용해서 그 햄버거도 나오고 버거킹에서 기네스 와퍼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제 아, 그 색이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네네 편의점에도 그 기네스 빵들이 그 출고가 되더라고요 종종 그 빵이 근데 이게 검은색이고 더 부드러워요. 기네스를 만드는 회사가 네. 원래 출판사인 거 아세요? 아 진짜요? 예, 기네스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어? 아 거기서 온 거. 아 그렇죠. 그러네. 기네스북을 출판하던 곳이 이제 그 출판사 이제 그 편집장 한 분이 이제 책을 보면서 가볍게 그리고 책의 문학 작품처럼 되게 두꺼운 맛에 하지만 음.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지 않는 그런 주류를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음. 기네스 맥주거든요. 아 그럼 기네스 북이라는 게 제가 아는 건 그냥 그 월드 레코드를 적는 기록하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책이었어요? 원래 그런 책이었어요. 아니, 혹시 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농담이고 아, 원래는 기네스라는 진짠 회사에서 줄. 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쓸만한 내용들을 모으다가 기네스북이 생긴 거예요. 아,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쓸만한
그런 막 얘기들이 모이니까 막 세계에서 뭐, 세계에서 뭐. 그래서 그걸 이제 기네스북으로 편찬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월드 레코드를 적는 기네스북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재화 씨나 이제 지아 씨나 기네스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으니까, 코로나는 좀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도 뭐 되게 괜찮긴 하거든요. 코로나 진짜 맛있어요. 예, 아쉽지만, 기네스로. 기네스가 근 진짜로 아마 우승 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죠? 네, 코로나 사실 네, 코로나만 먹으면은 코로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쵸. 라인이라는 게 그쵸. 꼭 있어야 돼요. 딱 기네스도 약간 코젤이랑도 다른 그런 게 있죠. 자, 다음 에비스 대 에딘건데, 애끼리 붙었네요. 근데 이제 에비스는 일본 술이고 괜히 국내에서 기존 마케팅으로 합치다가 얻어맞은 맥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약간 좀 단일 감정이 좀 있으신 분이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프리미엄 일단 라인으로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다. 그리고 에딩거도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데 어, 탄산이 적고 묵직하게 그 자리를 채운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필스너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필스너 특유의 그 묵직함 그런 게 좀 있는 술이 아닌가. 뭐 드셔보셨나요? 에비스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건 저는 살짝 질문인데,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에비스가 그 삿포로랑 같은 회사에서 만든 맥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조금 차이가 좀 큰가요? 제가 이거를 삿포로만 먹어보고 음, 에비스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삿포로도 저는 삿포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약간 그 이미지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 삿포로 특유의 그 추운 지역에서 발효한 그런 약간 느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더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삿포로가 묵직하긴 해요. 근데 시원한 느낌은 전 못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삿포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삿포로도 라거 아닌가요? 그쵸? 네, 완전 라거죠. 맞습니다. 네, 라거류에서는 그래도 좀 묵직한 감이 있는 친구인데 네. 그러니까 삿포로 회사에서 이제 일반 그러니까 보통 라인으로 뽑아낸 게 이제 그냥 일반 삿포로 그리고 이제 삿포로 회사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뽑은 게 에비스고 음, 근데 이제 음, 아사히가 그 일반 라인으로 뽑은 게 슈퍼드라이브 네네. 슈퍼드라이. 슈퍼드라이브라고 적혀 있는데 슈퍼드라이군요. 라고 슈퍼드라이, 적혀 있네요. 드라이브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슈퍼드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슈퍼드라이네요. 제가 잘못 네. 읽었네요. 근데 프리미엄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슈퍼 아사히 쪽이 이제 기본 블랙라벨은 아사히 쪽이 훨씬 좋은데 네. 프리미엄으로 따지면은 에비스 라인이 일본 거기에서는 좀 더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또 근데 에비스는 그렇고, 이제 에딘거는, 많이 접해 보셨나요?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딩거는 저도요. 하이머딩거밖에 없어가지고 에딘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딘거도, 그 먹는 사람들은 에딘거만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 좀 매니아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그거 아시나요? 에비츄 네네. 네. 네? 그 그거 이름을 이 에비스에서 따왔다고 들었거든요. 에비추를, 네. 음, 근데 어원이 같을 거예요 아마. 일본어로 했을 때, 네, 무슨 신 이름이었나 아마 그럴 텐데 음, 그 에비츄 모르세요? 에비추는 알죠. 네, 그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은 어 에딩거도 상당히 근데 비싼 라인이거든요. 이게 4,000원 정도 한 캔에. 에비스래. 에딩거가. 그리고 에비스도 옛날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값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둘 다 약간 프리미엄 비싼 그쪽인데 굳이 따지면은 이제 저는 에비스 쪽으로. 왜냐면 이제 전 밀맥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밀맥주가 그 필스너 텁텁한 맛이 있어서.
근데 저는 네. 취향으로 따지면은 에딘거로 가겠습니다. 사실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케이. 재화 씨는요? 저는 에비스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2회전에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스텔라 아르투아 대 어하. 산토리. 이제 스텔라는 어, 필스너지만 옥수수가 부가물로 추가된 필스너고 드라이하고 쌉쌀하면서도 약간의 산미가 있다. 고급 포빈 사츠옵을 사용했다. 산토리는 이제 일본 맥주 중 가장 낫다라고 이제 이거 만든 사람이 했는데 일단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팔리는 맥주 중에 하나죠. 필스너가 뭔지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필스너라는 게 언제 그 말이 나왔냐면 이제 19세기쯤에 원래 맥주라고 하면은 이제 에일만 있었어요. 옛날에는 더 옛날로 가면은 에일만 있었다가 이제 필스너라는 게 나오고 이제 필스너가 이제 라거거든요. 라거식으로 만드는 게 필스너인데 이게 나오고 이 맥주 시장이 확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기존 에일에서 라거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맛이 첨가된 그런 맥주에서 좀 더 청량함을 좀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필스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필스너 오르켈이라는 이제 맥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필스너가 약간 라거의 어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라거의 시장을 만든 그런 술의 종류가 필스너다. 그래서 스텔라는 필스너다. 필스너는 라거다. 그래서 스텔라는 라거입니다. 근데 스텔라가 이제 라거 중에서도 이제 묵직하죠. 그러니까 스텔라가 이름만 보고 이제 그리고 캔도 되게 하얗고 약간 부드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제 묵직합니다. 스텔라가. 그래서 근데 묵직한 대신에 이제 약간 산미가 있다는 점. 그게 스텔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토리는 네, 일본의 약간 이것도 일본 프리미엄 라인이죠. 기본적으로 산토리가. 그래서 전 산토리 굉장히 전 일본에 직접 가서 먹었었는데 한국에서 파는 곳을 많이 못 봐서 그리고 현재는 더더욱이기도 하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산토리가. 특히 산토리 이제 프리미엄 몰츠 요 라인이 진짜 괜찮습니다. 산토리도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산토리는 그 위스키가 그쵸? 아니면 산토리도 네 위스키도 있고 네, 아니 산토리 하이볼이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 하이볼 타 먹을 때 산토리로 많이 타 먹죠. 산토리 그 보드카인가 위스키가 아니라? 아니요 위스키 맞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산토리는 안 먹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스텔라도 안 한국에서 보기 먹어요. 힘들어요. 산토리가. 저는 스텔라도 안 먹어요. 저는 산미가 있는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그 코끝에 맺히는 그 산미가 저는 정말 그 약간 굳이 맥주를 먹는데 이런 맛을 느껴야 하나 이런 느낌. 그쵸. 네. 왜냐면 뭐 다른 음식에는 모르겠는데 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약간 막걸리 같은 걸 먹으면은 저런 산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약간 그 찌르는 느낌의 그 산미는 알코올이랑 섞이면은 저한테는 좀 역한 느낌을 들게 해가지고 음, 저는 스텔라를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산토리도 안 산미가 먹어요. 그 오히려 그 맥주를 진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좋은 맥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소도 되고 그리고 이거 자체도 약간 맥주의 하나의 맛으로서도 되게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산미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죠? 간에 뒷맛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면 삼포로 뭐, 산토리 그렇죠 산토리. 예, 산뽀로 네. 산토리고요. 그리고 재화 씨는요? 저도 이제 이 맥주에 산미가 들어가 있는 거를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 저 스텔라를 먹고 조금 실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스텔라 처음 네, 접했을 때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뭔가 제가 상상했던 그런 맛이 너무 아니었어가지고 그쵸. 저는 산토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가 사실 이름이 너무 예쁘고 캔도 깔끔하고 해서 맥주 좀 먹어봐야지 하면서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맥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
되려 혼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산토리로 가겠습니다. 자, 밀러 대 플래티넘. 밀러는 이제 미국 이제 맥주고 세계 3대 라거라고 하네요. 목 넘김이 딱 끊겨서 깔끔하다. 플래티넘은 이제 한국 소리고 이건 좀 약간 생소한데 6개의 홉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페일 에일의 쓴맛을 풍부하고 극대화시킨 맥주라고 합니다. 시트러스하고 쓴맛이 강하다. 시트러스랑 쓴맛이 공존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플래티넘을 드셔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밀러는 다들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도 밀러를 뭐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버드와이저보다 저는 밀러를 좀 더 선호해요. 저는 버드와이저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어, 저는 밀러로 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는 네네네. 왜냐면 저는 플래티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 아 드셔보셨어요? 플래티넘 네, 아니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저는 플래티넘을 먹을 바에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플래티넘이다. 저는 차라리 골드를 하고 말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저는 플래티넘 플래티넘 이름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티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쵸.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네. 저도 저 최소 그, 매년 다이안 찍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일단 저는 밀러를 조금, 버드와이저를 물론 더 선호하긴 하지만, 밀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차피 밀러로 갈 거긴 하지만, 네, 저게 뭔가 잘 보면은, 그러니까 플래티넘이 색깔도 저렇게 나뉘어져 있고, 음, 뭔가 좀, 이렇게 둥둥, 뭔가 올라오는? 근데 이거는 그런, 병의 그 두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네네.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술에 살짝 사나물이 남는 것들을 근데 좀 애초에 이런 병을 먹네. 선호하지 않기 기분이 때문에 별로 썩 좋진 않네요. 그쵸? 네, 밀러로 가야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한국이어도 근데 못 그 참죠. 네, 제가 플래티넘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네, 그 편의점에 보면 막 에일의 정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한글 상표로 되게 네네.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되게 요즘 스타일 상표로 만든 그런 캔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다 저 맥주 회사에서 나오는 걸걸요. 아, 요즘에 나오는 것들. 예, 예. 그 요즘에 막 뭐 한국 맥주 제주 되게 위트 웨일 막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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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제주 것들. 거멍 에일. 예, 예. 근데 전 그런 것들 다 안 좋아해요. 수제 맥주를 저,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그런 거 안 먹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와, 필스너 우르켈 대 호가든. 자, 필스너 우르켈을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필스너라는 그 맥주 종류의 시초다. 그래서 이제 호가든은 필스너 우르켈 만나면은 바로 절부터 해야 돼요. 그 정도고 일단 거친 목넘김과 쌉싸름한 맛을 강렬하게 표현했다. 이 필스너의 약간 좀 그 원형 같은 느낌이고 원초적인 그런 느낌이고 호가드는 밀맥주긴 밀맥주인데 이게 오렌지 향이 상당히 강하죠. 맥주 중에서 진짜 가장 강한 것 같아요. 호가든이 오렌지 향이.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그래서 오히려 오렌지를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지 맥주 먹고 싶을 때 호가든을 먹진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오히려 바나나 약간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거부감이 살짝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렌지는 그나마 상쾌한 편이기 때문에 괜찮다. 필스너 우르켈도 현대에 와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이게 어쨌든 이게 간에 너무 묵직하기 때문에. 이게 피스너 오르켈은 사실 라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거를 안 먹어본 사람이 처음 먹었을 때는 분명히 놀랄 만한 맛이긴 해요. 그쵸. 저도 이제 라거인데 라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네, 엄청 묵직하고 네. 탄산도 그렇게 별로 없고 사실 에일에 가까운데 저는 필스너 우르켈이 최고의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극찬이 나왔네요. 어, 왜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 맥주는. 그러니까 네, 저도 저 저도 네, 어느 맥주를 정도 동의합니다. 처음 접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세계 맥주를 잘 안 먹었었는데 네, 제가 21살, 22살 때쯤에 집에서 이제 맥주를 먹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게 되고 그럼 이제 가격을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판촉을 하거든요. 네 캔에 10,000원. 음, 저는 그래서 그때 세계 맥주
거기 있는 거를 하나씩 다 먹어봤어요, 그쵸, 항상. 그쵸. 4개씩 다 다른 걸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매번.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맛이구나, 저건 저런 맛이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에일과 라거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필스너 우르케를 라거 그냥 그 전형적인 라거 마시겠거니 하고 먹었는데, 아니 이거는 아닌 거야. 음, 그게 맞아요. 약간 캔에 따랐을 대가리를 때, 딱 맞는 느낌. 약간. 그렇죠. 그 잔에 따랐을 때 색깔이 다르거든요. 라거랑 에일이랑. 네, 맞아요. 그 거품의 그 느낌도 다르고. 투명도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랑 이런 것도 봤을 때, 이거 뭐지? 약간 라거 같다. 그래서 먹었는데 검색해봤는데 라거라고 또 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라거야?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이후로, 네, 저는 저거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예. 편의점에 이 저게 있으면 맛이, 무조건 먹어요. 네, 이 맛에 꽂히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술집 가면은 필스너 우르켈 전용 잔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못생긴 그런 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카스 이런 거,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저는 국밥집에서도 저걸 팔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밥이랑 어울리는 맥주 하면은 저도 필스너 우르켈 꼽고 싶네요. 든든하거든요. 예, 묵직하고 그냥 든든하고 뜨끈하고 잘 어울리는 맥주가 아닌가. 재화 씨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라거류는 저런 묵직한 종류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가벼운 느낌을 선호를 하는데 가벼운 네. 대신 목에서 오는 좀 거침? 음. 살짝 그런 거를 선호를 하는데 사실 저는 호가드는 아예 안 먹어요. 아, 음,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네. 필스너 그렇습니다. 우르케를 먹어본 적은 아직 없지만 네. 이제 저 이거 부럽네요, 저는. 한 번쯤 먹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그게 너무 부럽고 사실 이게 매번 땡기진 않아요. 필스너 우르켈이. 근데 저는 항상 먹어요. 요게 저 땡길 때가 있긴 해요. 항상 그 가벼운 맥주만 먹다가 보면은 저는 뭔가 근데 네. 호가든 로제라든가 이런, 호가든 뭐 포말로 다, 이런 것들 있죠. 다른 라인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호가든 자체가 좀 향이 특이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칵테일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이게 고수 씨앗이 들어가서 아마 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음, 좀 특이한 향이 나는 건. 저거는 약간 이제 호가든이 굉장히 맛있긴 한데 저는 별로. 음. 그러면 필스너 우르켈로 가겠습니다. 사실 호가든도 좀 강자긴 한데 이게 필스너 우르켈은 사실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또. 저는 근데 라거보다는 사실 호가든이 좋아요. 음. 아, 자, 에델바이스 에델바이. 대 삿포로. 에델바이스는 이제 알프스 허브, 호배 쓴맛, 피니시에 감돈 밀맥주다. 밀맥주처럼 안 생기긴 했는데 밀맥주입니다. 그래서 그 2018년에 리뉴얼이 됐어요. 하이네켄에 인수가 되면서 그 합성 착향료를 넣었죠. 바카 이런 것들 합성 착향료를 넣었고 삿포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삿포로다. 그냥 삿포로는 삿포로다. 라거인데 살짝 묵직한 느낌의 라거. 그래서 이게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좀 저도 충격을 받은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딱 처음 먹어봤을 때 그 뭔가 이런 이제 알프스 산이 있고 그러니까 눈처럼 이렇게 하얗게 캔이 만들어져 있고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이제 글자가 적혀 있고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면은 밀맥주 치고는 상당히 묵직해요. 밀맥주 치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허브의 쓴맛이 피니시 감돈다고 했는데 요거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이게 익숙하다? 그러면 에델바이스도 가끔 별미로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게 그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는 네, 만들 때 쓰는 물이 그 네, 알프스 산맥에서 떠온 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허브를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그 뭐야, 맨솔, 뭐라 음, 그러죠? 바카. 담배. 네, 바카. 네네, 바카라든가 맨솔이, 네. 아니면은 그 뭐야, 그 엘더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음, 꽃향을 위해서 그런 것도 첨가를 하는데,
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특이하긴 해요. 그래서 거부감이 무조건 들어요. 이거 처음 먹으면. 약간 그 맥주계 민트 초코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걸 제가 좋아하면 또 좋아한다. 네. 에델바이스를 처음 먹었을 때는 좀 생각보다는 살짝 좀 뭐라 그러지? 충격적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음, 살짝 그런 감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게 좋은 저는 충격이었나요? 아니면, 좀 좋은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음, 기억상. 그래서 이게 둘이 성격이 저는 비슷하죠? 에델바이스랑 삿포로랑. 그냥 네, 마케팅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근데 저는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전 삿포로를 고르긴 합니다. 제가, 저는 에델바이스는 안 먹습니다. 음, 왜죠? 저는 저런 향을 안 먹어서 네. 그냥 맥주 향, 그러니까 맥주 맛이 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저런 그쵸. 다른 향이 들어가는 걸 잘 안 네. 먹게 되더라고요. 다른 향이 들어가려면 진짜 잘 만들어야 돼요, 맥주를. 저것도 진짜 잘 잘 만든 쓰면 맥주예요. 돼. 근데 요거는 잘 만들었지만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단 그리고 저처럼 이제 일반 맥주, 라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강한 느낌은 있어요. 이게 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삿포로로 네. 네, 하겠습니다. 삿포로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정말 원초적으로 이제 땡겨하는 맥주 먹고 싶다 할 때 생각이 드는 그런 맥주가 아닌가. 재화 씨도 삿포로인가요? 네, 저도 삿포로로 가겠습니다. 네. 에델바이스 씨께는 죄송하지만 근데 또 에델바이스 새로 나온 이제 바리에이션으로 피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상당히 괜찮아요. 그거는 뭔가 그 복숭아류의 그 맥주 중에서 가장 저는 괜찮다고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에델바이스 피치는 좋다. 하지만 요 오리지널은 좋진 않다. 이게 스노우 모식인데 저는 삿포로로 가겠습니다. 크롬바커 대 파울라너 독일끼리 붙었네요. 크롬바커는 이제 여타 밀맥주에 비해서 신맛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고수의 독특함이나 오렌지 껍질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묵직하다 라고 되어 있고 파울라너 유명하죠. 바나나 향이 나는 미넨의 대표 밀맥주이다. 파울라너는 정말 유명하죠. 이게 옥토버 페스트에서도 그 주류 술로 쓰일 정도로 파울라너는 정말 유명하고 바리에이션도 있죠. 둔켈, 뭐 라거, 뭐 모식 모식 해서 저는 일단 크롬바커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편의점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캔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 모양 자체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단 신맛이 두드러진다고 한 거부터 좀 벌써 정이 좀 떨어졌어요. 첫인상에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파울라너는 그냥 보편적이다. 근데 바나나 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꿀떡꿀떡 넘기기 좋은 밀맥주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독일 하면 약간 좀 신뢰가 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찾아먹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크롬바커를 드셔보신 분이 계신가요? 전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그러면 사실 인터넷 할 때만 써가지고 예, 그렇고요. 안 먹어봤으니까 그냥 파울란으로 올릴까요? 아니면 뭐 크롬 네네. 아시는 네, 거 있으면은 그 파울라노 굉장히 네, 맛있던데. 그쵸? 보편적이죠 그냥.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향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사실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파울라너가 굉장히 그래도 세진 않아요 향이. 근데 저게 네. 조화로워요. 딱 파울라노.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음, 블랑이랑 비교가 좀 되는데 네. 훨씬 낫다고 저는 보기는 해요. 훨씬 시원한 느낌이 강하다. 애초에 섞기가 좀 더 쉬운. 그러니까 바나나 향이 되게 뭐랄까 바나나라는 음식이 되게 딱 먹었을 때 무슨 고수라든가 고추기름처럼 막 그런 센 맛이 나는 너무 예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바나나라는 과일은 약간 그런 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어요. 아유, 동의합니다. 바나나가 맛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바나나가 맥주랑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솔직히 딸기 들어간다? 네, 안 먹죠.
버드와이저 대 아사히. 버드와이저 미국 대표 버드와이저로 가겠습니다. 술이고 아사히. 아사히도 뭐 맛있어요. 아사히 먹을만 한데 요즘에는 또 많이 접하진 못했죠. 일단 일본 근데, 술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버드와이저도 살짝 좀 버드와이저는 뭐랄까 네. 좀 약간 버팔로 느낌이에요. 약간 서부의 음, 그 맛이 나야 된다 해야 되나? 그 한국 맥주들에 비해서 음, 부드러움이 좀 덜하고 네. 확실히 찌르는 느낌. 그리고 알코올 향이 확실히 세게 나요, 버드와이저는. 음,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 버드와이저를. 네, 이게 뭔가 버드와이저는 캔으로 먹기보다 병 잡고 그냥 병나발 불면서 이제 축구 보면서 먹는 게 이제 가볍게 그런 먹을 때는 그런 사실 이미지가 있죠.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약간 칭타오 이런 애들. 저는 제 맥주 중에 제일 선호하는 게 버드와이저입니다. 아, 그 정도로. 그, 그 살짝 방금 말하신 그 거친 느낌이 진짜 확실히 있어요. 끝맛, 그러니까 입에 남는 그런 쓴맛 같은 것도 상당히 조금 거칠고, 근데 거친데 뭔가 깔끔하죠. 네. 그래서, 아, 이거를, 네. 이게 정말로 근데 버드와이저가 축돌이들이 약간 환장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의외로. 저거를 네. 저는 항상 집에 쟁여놔요. 몇 아, 개씩. 버드와이저. 좋죠. 그래서 일단 아사히 사실 뭐 딱히 뭐 뚜렷한 그런 특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못 먹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버드와이저로 가겠습니다. 하이네켄 대 칼스버그. 하이네켄은 어, 네덜란드 대표 맥주고 정통, 정말 정통 라거, 깔끔한 라거 하면 하이네켄이 떠오르고 칼스버그는 덴마크. 그리고 라이트하다. 이거 칼스버그도 깔끔하죠. 근데 여기 하이네켄이 언급이 돼 있네. 하이네켄보다 가벼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면서 먹는 금이 거의 물 수준이다. 그래서 약간 타이거랑 비슷한 재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칼스버그가 여기 언급된 것처럼 좀 똑같이 생각했어요. 칼스버그는 맹맹한 하이네켄이다. 그래서 저는 칼스버그가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아요. 일단 하이네켄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사람으로서 그냥 딱 정통, 오리지널. 그러니까 맥주? 라거 오리지널? 하면 전 하이네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오리지널 라거라고 하면은. 가장 밸런스가 좋고, 뭔가, 딱 적당히, 뭔가 다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뭐 쓰고, 적당히 묵직하고, 적당히 뭐 또 다른 향 같은 것도 첨가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하이네켄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칼스버그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또 이제 재화 씨가 리버풀 팬이신가요? 네. 네, 아, 칼스버그가 그 대표 후원사죠. 네, 스폰서가 칼스버그죠. 네, 이 칼스버그는 그 제가 예전에 그 마케팅 수업 같은 거 했을 때 네네. 그 마케팅 사례로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이게 덴마크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덴마크 무슨 왕실에서 이제 연이 이어져 있는 맞아, 맞아. 왕실에서 공식 주류, 공식 맥주 약간 맞아. 이런 걸로 네. 사용했던 그런 맥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이미지가 지금도 있죠. 그 저희 왕관도 쓰여져 있고 네. 그 저 로고가 제 기억으로는 무슨 코끼리 같은 거를 형상화를 시켰던 걸로 기억해요. 아, 요 길게 뻗은 게, G에서 길게 뻗은 음, 게 코인가요? 예, R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 C 이런 같은 거. 거는 이제 상아 아, 그런 어, 걸 형상화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한두 번 정도 먹었었는데 그냥 약간 굳이 비교하자면 그 정말 카프리 느낌? 음, 엄청 가벼워. 저는 그냥, 좀 네. 알코올 향이 있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뭐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뭔가 가볍지? 라는, 오히려 신기했어요, 저는. 저 하이네켄이, 전 그냥 이건 개인적인 감상인데, 네. 생각보다 외국 맥주 중에서는 소맥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맥주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소맥이랑 어울린다. 중요하죠.
그 살짝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만큼 조금 진짜 대중적인 맥주의 맛을 생각을 한다면은 하이네켄 쪽이 조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카스테라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하이네켄은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 소맥을 타드세요. 어, 어,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네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칼스버그도 뭐 가끔 땡기긴 해요. 이런 가벼운 맥주들이. 근데 하이네켄에 비하면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나, 밸런스가. 코젤 대 슈퍼 X. 슈퍼 X는 이제 넘기죠? 설화입니다. 사실 그래도 코젤은 이제 기네스의 명성을 쫓아가는 이제 다크라거나 흑맥주다. 기네스보단 달고 덜 묵직해서 여성분들이 좀 더 좋아한다. 이게 사실 코젤이 맞아, 여기 뒤에 나오네. 코젤 시나몬이 굉장히 유명해요. 코젤에 따르고 여기 위에 이제 위에 시나몬 가루를 묻혀서 먹는 건데 위에 막 뭐 크림 같은 것도 얹어가지고 약간 설탕 같은 거 조금 뿌리고 그게 근데 이게 정말 술을 먹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음, 그 여성분들이 이걸 정말 좋아해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저도 흑맥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맥주집 왜 그러세요? 그 바람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누구죠?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맥주집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그 뭐야 그 예전에 한창 봉구비어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아시죠? 아, 그때 성인이 아니셨나 두 분? 저는 지금 32살인데요. 네네. 네, 네 잘못 그 봉구비어 이런 거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냥 뭐 크림 맥주, 뭐 맞아. 체리 맥주, 꿀맥주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뭐야 저 콧바람이 아직도 나는데요? 네? 그래요? 예. 네,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쿠제 시나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근데 보통 진짜, 나가면은 남자들끼리 있는 테이블에서 절대 안 먹어요. 네. 무조건 이제 커플 혹은 이제 여자들만 있는 테이블. 엄청 마셔도 됩니다, 진짜. 진짜 인기가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기네스보다는 보통 코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저도 남자분들은 한때 코젤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도 코제를 먹었었는데 이제 굳이 그러니까 저는 네 캔을 사면은 그러니까 두 캔은 라거를 사고 한 캔은 필스너 우르케를 사고 한 캔은 이제 다크라거를 사거든. 다크 네. 흑맥주를 사거든. 이제 항상 이제 코젤이냐 기네스냐 이러다가 저는 이제 그냥 기네스로 음, 넘어가 버리긴 했어요. 그쵸. 코젤은 사실 자주 마시기는 좀 힘든? 질리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코젤이 좀 약간 초코 맛이 전 느껴져요. 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가끔 땡기지만 자주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단맛. 맛있습니다. 예, 맛있고요. 코젤 시나몬이 없었으면 사실 코젤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슈퍼엑스는 이제 설화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유명하죠. 중국 시장 1위라고 하고요. 칭따오보단 탄산감이 덜하고 묵직한 것이 포인트다. 요런 캔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전 편의점 알바하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슈퍼엑스가 됐냐? 그 설화수라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있죠. 거기랑 이제 약간 요런 브랜드에 대한 그런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져가지고 한국에선 설화로 낼 수가 없다 해서 슈퍼엑스가 됐습니다. 저, 근데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사실 대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래도 설화 맥주가 중국에선 1위, 그래도 코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게 전 판매량으로 중국에서 따지면은 1위라고 하는 게 전 이 대목에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캔 생긴 것도 좀 비호감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에너지 드링크 맥주도 마냥. 술이잖아요. 네네. 술은 뭐예요? 어른들의 음료. 네. 이 아이들은 모르는 멋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건 멋이 없어요. 근데 슈퍼엑스라는 게 네. 그냥
그냥 족같아요. 짜증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올리겠습니다. 그 콧바람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아니, 말을 하려면 마이크를 켜야 돼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정. 그 스페이스바 자, 누르면 마이크가 꺼질걸요? 네, 꺼졌네요. 자, 백스 대 하이트. 백스는 깔끔한 첫맛, 씁쓸한 목넘김,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독일의 라거이다. 여타 다른 맥주들보다는 살짝 쓰다. 백스. 그리고 하이트는 탄산감 하나 최고인 국내 라거다. 근데 요즘에 하이트가 좀 자리를 좀 못 잡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이제 테라나 이제 카스에 좀 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카스 하이트 있다고 치면은 전 무조건 하이트를 먹긴 해요. 확실히 뭔가 더 시원한 느낌이 아니 든다고 근데 해야 되나? 네. 테라가 하이트진로 맥주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같은 회사, 하이트의 그 뒤를 잇는 게 테라죠? 그렇죠. 그래서 없는 그래서 거구나. 아마 테라를 납품하는 곳에는, 그러니까 뭐 소매 가게 같은 경우는 테라를 납품을 하면 하이트를 아마 납품을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총 아, 라인이 그런 좀 식으로. 교대가 됐을 거예요. 그 요거를 테라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러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렇고 백스도 이게 그렇게 막 흔한 그런 술도 아니고 이렇게 막 선호도가 높은 술은 아닌데 저는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평범하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이게 깔끔한 첫맛, 뭐 목넘김, 마무리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명성에 비해서. 뭐 다른 깔끔하긴 해요. 깔끔하긴 한데 그것도 시원하게 먹었을 때야 깔끔한 거지. 맥주 느낌? 국산 맥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재화 씨는 어떠신가요? 어, 저는 근데 한국 맥주 중에서 사실 저도 하이트는 조금 높게 치긴 해요. 음, 사실 뭐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하이트가 있는 집이면 무조건 하이트를 먹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음. 하이트가 있는 집 많이 없긴 하죠. 근데 있으면 무조건 하이트를 먹는다. 그렇습니다. 둘 중 고르자면은 저는 하이트 쪽이 아닌가. 국산 맥주가 좀 많이 이제 힘이 없긴 한데 다른 수입 맥주들에 비해서 이 저, 대신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국산 맥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는 백스 특유의 저거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저런 맥주 하나 있었는데, 그래, 저게 버드와이저보다 좀 음, 더 좀 더 아픈 느낌? 그러니까 음, 저는 버드와이저를 처음 먹었을 때도 되게 쓰다고 느꼈거든요. 네. 약간 씁쓸하고 강한 느낌이 있는데 백스는 좀 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음, 쓴맛이 좀 더 심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쓴맛이 나는데 깔끔한 마무리가 나는 약간 그 버드와이저랑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근데 저건 너무 써요. 너무 그래서 쓰다, 이거는 너무 쓴 좀, 네. 정도는 아니지만, 깔끔하다기보다는 그냥 뭐가 없다? 뭐가 없어서 그냥 깔끔하다고 느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뭐 익숙해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저는 한국 맥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오비가 여기 안 나오나요? 저 오비라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오비가 네, 15까지 온 거 보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군요. 그 알겠습니다. 곰돌이 그려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트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산 맥주 하나쯤은 올려야 되지 않나? 다음, 칭따오 대 산미구엘. 칭따오 이제 중국 술이고 중국 대표. 설화가 가장 1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칭따오죠. 청량감과 강한 탄산. 이게 진짜 칭따오가 괜히 뭐 기름진 음식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청량감이 이걸 따라올 수 있는 맥주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미구엘은 필리핀의 맥주인데 세계 10대 맥주에 빠지지 않는 라거계의 강자다. 산미구엘은 뭐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술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술집 그 손님들의 선호도도 높더라고요. 저게 이제 약간 어, 펑키한 느낌이 음, 있나? 뭔지 알죠? 저게
제가 산미구 저게 이름이 산무기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산미구엘이요. 네, 네 사실 저렇게 생긴 맥주를 좀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네. 먹어봤을 때마다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 괜찮았다. 네, 이름이 산미구엘인 건 처음 혹시 알았네요. 혓바닥 조절 좀 해주시고요. 예, 네,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 산미구엘이죠. 근데 이게 이 이름은 약간 좀 뭐 약간 남미 계열인데 예, 필리핀 맥주라는 거 이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필리핀 맥주라는 거. 산미. 이거 좀 어, 그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 네네. 약간 전 이 맥주를 보면 약간 텍사스 느낌이 나요. 텍사스 생각이 나요. 필리핀 맥주인데요? 예, 예. 아, 진짜 이게 필리핀이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 뭐지? 그 서부 그 술집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문 양주도 이렇게 팔고. 아니 이제 그문 이렇게 삐걱 음, 하면서 그 끼익 하고 열고 들어가면 보안관들 막 권총 돌리면서 딱 들어가면 네. 산미구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맛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런 톡 쏘는 맛이다. 예, 약간 좀 톡소 중후한 예, 그런. 예. 그런 느낌. 음, 약간 가라앉는 느낌. 근데 산미구엘도 진짜 이 특유의 그 강점이 풍, 있어요, 확실히. 풍미가 있어요. 풍미가. 맞아요. 이 뚱뚱한 이제 이 병이 또 특징인데 이것도 상당히 또 매력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칭따오가 너무 근데 강자다. 칭다오는 이거는 어떻게 중국에서 이런 술을 만들어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청량함, 이 싹 가시는 맛, 이거는 따라올 술이 많지 않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제가 뭐 일반화를 좀 성급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웬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라거의 모습이 칭다오가 아닌가 보통.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굉장히 하이네켄의 조금 더 강한 버전, 하이네켄의 조금 더 이제 톡 쏘는 버전, 이 칭따오죠. 진짜 이 칭타오를 한 입 진짜 한 입 가득 딱 삼키면은 그러니까 발칵발칵발칵 삼키면은 네. 이 탄산이 칙 하고 올라오면서 뇌를 살짝 껐다가 켜는 다시 약간 그런 기분을 약간 느낄 수 어, 이게 진짜 맞습니다. 딱 엄청 시원한 칭따오를 먹으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칭따오로 가겠습니다. 산미구엘 씨는 죄송하지만 대진이 안 좋았다. 슈퍼엑스 같은 거 만났으면은 10초 만에 올라갔을 텐데 슈퍼엑스는 뭐 아쉽습니다. 자, 16강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다 설명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